안녕하세요. 12월 6일 김제 갤러리팜 안티크하우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맨 처음 날 안티크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안티크하우스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래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욕심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에다가도 명확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많은 분들 욕심은 내지 마시어요. 오늘은 제가 챌린지를 한 지 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5일이 끝났다? 20분의 1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33분의 1이 끝났다고 한 지가 그저께인데 20분의 1이 이제 오늘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괜찮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저희 다육 뒷 배경을 최대한 다육을 많이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했더니 자꾸 얼굴 인식을 못 한다고. 그래도 얼굴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다들 우리 패트님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늘 무척 바쁘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래도 다육밭에서 조금 놀면서 뭐 쉬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라이브 킹 우리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일상이 매우 바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눈말림이 뱃사공님 눈말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친구 중에 김제 같이 교육을 받은 친구 중에 선생님께서 네이밍을 해주셨는데 눈으로 말하다예요. 눈이 커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히 저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눈말림은 눈이 커서 눈으로 말한다. 웃지 말고 눈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는 눈이 작으니까 웃어라. 웃어야 웃으니까 눈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웃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순숙님은 눈말림은 되도록이면 안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방송 중에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오늘은 이제 눈말림이 저희 집에 그 크로바를 뽑으러 왔어요. 다육 사이사이에 크로바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하우스가 이제 바로 정원 바로 옆에 있고 또 원래 이게 흙을 이렇게 섞다 보면은 흙에서 이제 또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있던 것들이 씨가 터져 갖고 옆으로 퍼지면서 크로바가 되게 많은데 다육이가 이제 분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크로바가 막 밑으로 뿌리가 완전히 뻗어 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캐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캐주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프릴 종류가 밑에 하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말림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 밑에 하엽을 따는데.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을 오늘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눈말림이 와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여기도 막 많네 여기도 많네 손이 갈 데가 많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점심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눈말림 혼자 이제 여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주로 하엽 따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너무 급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밥을 먹자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하엽을 따주니까 굉장히
본인이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다육하고 본인하고 일체감이 되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시원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한 번 와서 일을 하고 그거를 느꼈다는 것은 이분이 이제 식물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그 이하는 마음이 되게 크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그렇게 좋았다고 하니까 저는 물론 더 좋았죠. 저는 이제 일을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고 갔어요. 많이 해주고 가면서도 아, 힘들다고 하는 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거 하면서 너무 치유가 되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치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치유라는 게 내가 누가 나한테 뭘 줘서 그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주면서 느끼는 치유가 가장 큰 치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정원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밭에 풀을 매면서 토끼풀을 뜯어주면서 하엽을 떼주면서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치유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행복해야 남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불행하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풀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뭐 약간이라도 행복을 주고 힐링을 주고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일을 하면서 그걸 느꼈다고 하니까 아, 제가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괜찮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둔벙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정말 제가 오늘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이 교육 받기도 전에 네, 맞아요. 교육 받기 전에 이제 치유농업 연구일을 하면서 우리 그 둔벙님이 성실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이브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분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같이 받기 전에 다른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3월 달에 교육을 받고 나서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이 얘기는 들었는데 교육이 다 끝났잖아요. 교육이 다 끝났는데 그 스터디를 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눈말님,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이제 뭐 저한테 미안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지, 이제, 근데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고, 오늘 하루 정말 피곤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오전은 좀 쉬려고 했었거든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와서 같이 이제 일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막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만 얘기인데 우리 그 둔벙님이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교육 준비를 해오지 못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려주고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강사님 포스로 정말 우리 그 라이브킹 선생님 정말 제자 하나 정말 엄청 잘 두셨대요. 진짜 정말 막 똑부러진 제자를 한 분 두셨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쩌는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주 최고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도 10명이 나왔어요. 우리 스터디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또 새로 오신 라이브를 배우지 않으신 분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제 짝꿍이었는데 그분을 가르쳤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또 새로운 신세계에
입문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우리가 입문하는 것을 이제 또 좀 도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4번이 남았는데 4번 동안에 하면은 이제 그 전에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프리즘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프리즘 하는 거 알려드렸고 하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냥 첫 시간을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눈멀림도 대단하세요.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 펼칠 세계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더라고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더라고요. 우리 눈멀님이 눈말 눈알이라고 했다고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 눈알이 아니라 눈말, 눈으로 말해요. 굉장히 좋은 이제 근데 이분도 제 네이밍은 잠깐 부러워했어요. 안티카 안티카오스. 제가 봐도 날마다 한번 10번씩 불러봐도 좋은 이름이에요. 욕심내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은 5시까지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제가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부득이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눈알이요? 금산면에서 오신 분들이 잘 못 알아들었겠죠. 눈말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눈말도 좋지만 그냥 눈으로 말해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크고 깊으면 눈으로 말을 하겠어요. 눈으로 말해요. 옛날에 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 노래가 눈으로 눈 다시 한번. 네. 우리 둔봉님이 눈알이라고 하셨구만.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같은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네이밍을 받고 서로 뭐 좋네 하고 불러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해요. 옛날에 무슨 누가 누군가 하여튼 오래 전에 한번 눈으로 말해요. 그 살짝이 말해요. 오래된 노래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눈으로 말해요. 예, 눈말. 예, 그래서 눈말이 이제 발음하기가 뭐 안티카처럼 그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죠. 눈말 약간 다 리을 발음이 들어가서. 근데 부르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근데 눈으로 말해요. 굉장히 좋잖아요. 엄청 부러워요. 저는 저는 눈이 작아서 자꾸 웃으라는데 선생님 웃지도 말고 눈을 부릅뜨고 하라고 또 오늘도 댓글을 달으셨더만. 뱃사공님 오셨어요. 예. 제가 저기 뱃사공님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엄청 뜨거웠어요. 반응이 10명이 나왔는데 우리 그 둔봉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 오셨는지 저도 그냥 오늘 피곤해서 나갈까 말까 몇 번을 하다가 그래도 둔봉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가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나 해서 나갔는데, 안 나갔으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뻔했어요. 오늘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부럽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수목 4번이 더 남았는데 이제 더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다육은 두들레아 종류예요. 두들레아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키우는 다육이 아니에요. 이 두들레아 정도를 키운다고 보면은 약간은 전문가 포스가 있는. 근데 이제 딱 와서 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똑순이 언니 같아요. 미정님 반가워요. 정말로 반가웠어요. 정말 눈물 나게 반가웠어요. 미정님.
진짜 그렇게라도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정님이 조금 아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힐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힐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잖아요. 우리 미정님. 그래서 두들레아 종류는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지금 화이트 그린이라고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썼는데 그린이가 아니고 뭐 그만인가 뭐 이렇게로 썼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화이트 그린이라고 우리가 이제 유통되는 그런 다육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 한번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오늘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얘는 이제 파키피덤이라는 다육이에요. 이 두들레아는 특징이 뭐냐면 이 입에 하얀 분이 묻어 있어요. 하얀 분이 묻어 있는 종류가 두들레아 종류고, 얘네들은 완전히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정말로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 이뻐요. 근데 이제 그게 가을이 되면서 겨울이 되면은 하얀 분을 이렇게 뿜으면서 정말로 예뻐지고 고급져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노마라는 다육이에요. 두들레아 중에서도 이름이 노마라는 다육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많지는 않은데 얘는 이제 야생 콜로라타라고 해요. 야생 콜로라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얘는 콜로라타 중에서도 원종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도 야생 콜로라타, 약콜, 원콜 그러거든요. 우리가 원종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이트 그린이는 두들레아 종류들이 키우기가 되게 좋아요. 수월해요. 근데 이제 여름에 물을 주면 얘네들은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 물을 주면은 완전 동령이에요. 완전 겨울에 예뻐지고 겨울에 크고.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한 저기에 2개씩 있어요. 송이가.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애들. 처음에 제가 얘를 살 때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살 때는 10몇 년 전에 살 때 되게 비쌌어요. 이 두 개 딱 이 두 개 있을 때 2개씩 있거든요. 하나씩은 없어요. 2개씩 있는데 이 2개 때 35,000원을 주고 샀어요. 10몇 년 전에. 지금도 3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다육인데 그때 당시에 35,000원짜리 2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사는데 얘네들을 잘 키우면 그 해에 겨울에 바로 분질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개잖아요. 그러면 40개로 분질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크겠죠. 근데 잘 크는데 여름에 관리를 잘 해야 분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특히 얘네들은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다 내놓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 분이 밖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제 분이 생겨요. 분이 얘네들은 또 이 값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대, 여기 보면 목대가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죠. 근데 이 목대가 얼마나 두껍고 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송이가 많이 있더라도 이 송이만 벌어진 애들보다는 목대가 있으면서 송이가 벌어진 애들이, 제 손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분이 묻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가격 형성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비쌌는데 점점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얘한테 꽂히니까 얘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되게 많이 샀는데 키우다 보니 아니 번식도 이렇게 잘 되고 크기도 잘 크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비싼 그 저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개씩 번스닉을 하는데 이제 흰색인데 조금 더 오래된, 저희 거는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애들이라 이렇게 끝이 또 빨긋빨긋 하면서 속에서 흰 분이 올라오고 가에는 이렇게 좀 빨갛게 물이 들고, 겨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봄에는, 여름에는 이게 얘네들이 송이도 이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송이도. 지금 얘도 완전히 다 안 큰 거예요. 12월, 1월 지나면 더 훨씬 송이가 커지면서 다시 또 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얘가 한 50개쯤 되면은 100개 정도로 분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예쁘고 고급진 그런 제가 지금 그 약간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고수로 가는 지금 단계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프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다육이 초짜들이 프릴을 좋아해요. 키우다 보면은 이제 창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창에 이제 에케베리아 예, 가을에 크는데, 가을에 실제로 해보면 가을에는 가을에는요 여름에 이제 이렇게 했다가 회생을 하는 시기예요. 가을에는. 그래서 가을에는 그렇게 그것을 큰다고 거기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줄어든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겨울에 분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겨울에 크는 다육은 별로 없어요. 다 봄하고 가을에 크는데, 가을에 큰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을에 큰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가을에는 이 송이가 아주 여름에 볼품 없던 송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이제 큰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분지를 겨울에 해요. 겨울에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주 전형적인 동형 겨울에 크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는 죽지도 않고 겨울에 대신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었을 때는 물 주기가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얘네들은 물을 뒤두르기면 이쪽에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분갈이 해주는데 분을 이렇게 좀 이만큼 이 정도 큰 애한테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 위에다가 물을 주면, 저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위에다가 그냥 창도 다 위에다가 물을 주거든요. 위에다 주고 제가 털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위에다가 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다가 물을 주면 분이 다 뜬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분을 다시 만들려면은 힘들겠죠. 내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되도록이면 위에다가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얘네들은 물을 줘서 피해는 없어요. 뭐 물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분을 얘네가 실컷 예뻐지려고 분을 만들어 놨는데 물을 줘가지고 분을 다 떠늘 나가버리면은 그냥 고급진 다육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을 다시 만드는 데는 거의 2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네들은 물을 그렇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브리튼이라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져요. 얘도 되게 비싼 다육이었어요, 브리튼이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그냥 작은 거, 저는 좀 작은 거 사다가 이제 길렀는데, 작은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브리튼이에요. 근데 얘는 번식이 잘 안 돼요. 얘는 번식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목대도 뭐 깔끔하지도 않아요. 되게 지저분해요. 안티카우스가 키울 만한 그런 목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덮어먹을 만큼 이 얘가 우아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리트니는 키우는데, 얘는 이렇게 송이가 막 여기가 꽉
차면서 송이가 되게 많아지면서 빡빡이 채워지면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거든요. 예, 눈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겨울왕국 눈꽃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이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이 애한테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제 그냥 약간 퍼런색이 되는 거예요. 아주 초록색은 아니에요. 근데 퍼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2주 이상 지나야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긴 분을 갖다가 엄마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걸 물을 씻어내버리면은 얘가 다시 이 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더라도 이 정도 넓이,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이를 놓고 얘네들은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밑으로 조심해서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화이트 그린하고 비슷해요. 화이트 그린하고 비슷한데 얘는 목대가 이렇게 노마라고 하거든요. 얘는 물을 굉장히 조심히 줘야 돼요. 근데 겨울에는 그래도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물을 너무 안 주면 얘가 겨울에 크는데 너무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고 있어요. 물론 1월 달에는 물을 안 줘요. 1월 달에는 이제 물을 주면 또 혹시나 몰라서, 근데 이제 햇볕을 잘 보고 이제 그랬다면은 저는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1월 달에도 물이 주는 편이에요. 얘는 이제 이렇게 목대가 생명이에요. 얘가 화이트 그린하고 거의 비슷한데 화이트 그린이보다 이 꽃송이가 되게 크고 목대가 되게 굵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샀을 때는 어린 거를 샀을 때는 이 뭐 노만지 가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얘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르대요. 다르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속는 셈 치고 샀는데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목대가 이렇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꽃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 목대를 굵게 키우는 요령은 없어요. 일단 얘네들은 그냥 뭘 어떻게 굵게 키워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목대를 사실은 굵게 키우는 방법은, 얘네들은 하엽을 잘 따지 않으면 목대가 굵어져요. 이 밑에 하엽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은 목대가 더 굵어져요. 하엽을 다 따버리면은 우리 밖에서 키우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대를 굵게 하려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는 목대를 굵게 하려면 옆에 가지를 다 쳐줘야 목대가 굵을 것 같으죠. 전혀 아니에요. 목대를 다 주변 가지를 다 쳐줘 버리면은 목대에 가늘어요. 잘 안 굵어져요. 목대를 굵게 키우려면은 개를 받치고 있는 이 곁 가지들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 그 안 이쁜 상태를 참고 나서 밑에서 조금씩 잘라가면서 모양을 갖춰 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굵어졌을 때 완전히 가지를 쳐서 묘목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어요.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근데 얘네들도 좀 보기 싫어도 이렇게 이런 하엽을 따내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곁가지도 내가 목대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프릴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프릴 종류도 제가 이제 하엽을 뗄 때 막 함부로 이렇게 떼지 말라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자동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 목대가 훨씬 더 굵어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떼는 게 목대를 굵어져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제 굵어졌을 때 이제 완전히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를 굵게 하는 방법은 곁가지를 치지 말고 놔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얘 이름은 파키피덤이라는 다육이에요. 파키피덤. 이름도 좀 어렵죠. 다 두들레아 종류가 이름이 좀 다 어려워요. 근데 파키피덤이라는 건데 얘는 오래된 다육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교배종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다육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요즘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교배를 한 종은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종만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집에 원종 되게 많은데 저는 원종만 있거든요. 교배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원종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뭐 노마나 이런 거에서 교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요 정도 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얘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막 그렇게 그전에는 이제 제가 막 그 미쳐서 했을 때는 막 100만 원짜리도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새로 나온 것들은 잘 안 사요. 새로 나온 것들은 잘 안 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때 사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무작정 막 살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뭐 사야 할 필요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파키피덤인데 파키피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것들은 막 150, 200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번식을 많이 시켜갖고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크게 저기 하지 않으면 내가 뭐 그냥 그 신상 나오면 꼭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 그 새로 나온 것들이 조금 비싼 것들이 가격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저는 지금 뭐 누구한테 뭐 이거 있네 뭐 하나 이렇게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이렇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그때 사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사는 편이고요. 얘는 이제 얘도 그래요. 얘도 되게 핫했던 애거든요. 얘가 야생 콜로라타인데 일반 사람들이 막 그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꽃송이처럼 예뻐요. 이제 파랑새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쁜 축에 속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되도록 저기 되게 잘 되는 편이고 그래요. 근데 얘도 비쌌어요. 한때 비쌌어요. 비쌌는데 저도 약간 좀 비쌀 때 샀어요. 얘는 그렇게 막 아주 비쌀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싼 편은 아니었을 때 샀는데 얘도 지금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애호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다육이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흰 분이 있어요. 흰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이트 그린이나 아까 브리트니처럼 막 묻어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이제 저기 여기 한번 보셔요. 보면은 분을 제가 손으로 한 대하고 그냥 여기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분이 있어서 얘는 지금 오래된 애는 아니에요. 오래된 애는 너무 커서 제가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좀 적은 걸로 가져왔는데 오래된 애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오래된 애들은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분으로 얘가 오래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얘는 조금 그래도 좀 나이가 어리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종 콜로라타예요. 원종 콜로라타는 이제 얘는 좀 굉장히 오래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되게 예뻐요. 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에케베리아 종류로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얘도 두들레아 종류예요. 근데 여기 보셔요. 이제 이렇게 이게 크로바예요.
크로바가 지금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는데 얘는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다육이가 물을 안 줘도, 이렇게 물을 오랫동안 안 줘도 죽지 않는다는 거 좀 아시고, 얘는 특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달 때 물을 주지 마시고 물 안 달 때, 안 달 수 있도록, 닿지 않도록, 자꾸 왜 말이 꼬이네. 식물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물 주는 게 겨울에는 밤에 물을 주면 안 돼요. 밤에 물을 주면 안 되고, 겨울에는 반드시 오전 10시쯤 오전에 물을 주셔야 돼요. 순숙님 오늘 가서 분갈이 하셨어요? 오늘 분갈이 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겠네요. 내일이나 해야 되겠네요. 근데 물을 줄 때 반드시 오전에 물을 줘야 돼요. 오후에 물을 주면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경향도 있고, 이제 얘네들도 밤에는 잠을 자니까 오전에 물을 줘서 이제 물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배수도 잘 되도록 줘야 되고, 이제 여름에는 반드시 밤에 줘야 되고요. 여름에 물 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밤에 줘야 돼요. 여름에는 낮에 물 주면 안 돼요. 거의 물음병에 취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들레아 종류들은 언제 뭐 햇빛을, 이 창, 어저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창 종류들은 직접 광을 쐬우면 안 돼요. 걔네들은, 제가 말씀드렸나? 하우스나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프릴 종류처럼 밖에 내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4월 달쯤, 4월 말쯤 해서 밖으로 내놓으면은 햇빛을 직사광선을 쬐면은 분이 정말 아주 하얗게 올라와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시사철 햇빛을 필요로 해요. 그 프릴 종류나 창 종류들은, 프릴 종류는 이제 밖에 내놓으니까 괜찮은데, 창 종류들은 여름에는 이렇게 차광막을 쳐줘야 되거든요. 창 종류들은 여름에,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창 종류들은 여름에 직광을 쐬면은 타요. 다 타버려요. 잎에는 타고 밑에는 물르고. 걔네들은 여름에 안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름에는 아예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여름에, 왜냐면 완전히 여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흡수가 되지 않아요. 물을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한 방울도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시고 있다가 이제 가을 되면 그때 물을 주면은 커요. 이제 이 송이가. 그래서 이 두들레아 종류가, 화이트 그린이가 가을에 큰다고 하는데, 가을에 크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죽은 듯이 있다가 가을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분지는 겨울에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분지를 하고, 뭐 다른 애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2개씩 그렇게 빨리빨리 분지는 안 해요. 이제 특히, 그리고 브리트니 같은 것은 제가 뭐 분지 안 한다고, 얘도 지금 하나짜리 샀는데 이렇게 2개로 분지를 했어요. 되게 기분 좋죠. 이렇게 2개짜리가 되면은, 이제 적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두들레아 종류들은 되게 고급져요. 되게 고급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창 종류들을 그 다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놓고 고급지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고급진 창하고 이 두들레아 종류하고 해서 세트로 해서 제가 판매를 하거든요. 250만원, 300만원씩 그렇게 해요. 근데 보면 되게 고급져요. 고급지지만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고, 뭐 겨울 왕국 눈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좀 새로운 다육이죠. 예, 두들레아, 흔하지 않은
일반적인 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급지고 키울 만한 재미가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얘를 2개짜리 사갔는데 올해 4개가 되고 내년에 8개가 되고, 잘 키우면 잘 키우면 1년에 분지를 2번도 해요. 그래서 되게 키울 만한 그런 다육이에요. 자, 오늘은 두들레아 종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상품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오늘은 이제 오늘 지금 5일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끝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00일 챌린지 5번을 했어요. 이제 5번만 더 하면 이제 10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번이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신 분들 2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다육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도 벌써 6일이 지났네요. 이제 눈 깜빡하면 12월도 다 가겠죠. 그러다 보면 2023년도 다 갈 거 아니에요. 가는 동안 며칠 남은 2023년 개묘년 한 해 잘 보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잘 지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